시장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 포커스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 메리 뒤에 크리스마스입니다. 배경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여기 그러네요. 지금 네. 마켓나우 뒤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시장 무겁게 움직여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코스닥도 하락폭을 거의 다 줄여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대표님 올해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특히 코스피가 이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내년에는 이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듣고 싶으신 말씀은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예.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그러니까 올해만큼 상승률을 내기는 어렵겠죠. 워낙 올해 뭐 우리나라 지금 70%가 넘게 예. 상승했으니까. 예.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좀 욕심일 거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내년도 여전히 이제 좋은 시장을 기대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전 세계 주요 이제 국가들의 대표 지수들 갖고 올해 상승률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걸 이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밑에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 이익이 증가해서 올라간 부분.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멀티플이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소위 평가, 그러니까 소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우리 PER이 뭐 10배에서 12배로 올라간 뭐 이런 식의 그 PER이 올라간 부분, 그게 옅은 파란색. 그 위가 이제 배당을 얻는 거고 맨 밑에 회색은 뭐냐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입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전 세계를 비교할 때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통화가 강세면 그걸 달러로 바꿀 때 돈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더 더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맨 왼쪽 편에는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올해 비교적 15% 적지 않게 상승을 했지만 S&P 500 미국이 꼴찌입니다. 거의. 네. 이제 뭐 확실히 주요국 중에 스페인과 한국이 어깨를 나르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차트가 특이하죠. 회색이 안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회색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연초 대비 한 7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한 7% 강세 보이다가 지금 그것을 거의 다 토해내고 지금은 그냥 올 초 정도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외환당국에 개입하면서 조금 빠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걸 빼고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 보시면 짙은 파란색의 막대의 높이가 제일 높죠. 네. 확실히 일단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서 돈 잘 벌어서 일단 올랐다. 두 번째로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잘해줬다. 그래서 보니까 위에 그러니까 멀티플이 좀 올라간 것. 그 두 가지 배당은 사실 우리나라 높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합쳐서 거의 우리가 1등권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페인은 사실 거기에 이제 유로화로 이제 스페인은 이제 그 유로화로 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달러 대비 10% 이상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이제 소위 로컬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맨 왼쪽에 스페인, 한국이 있고 맨 우측에 일본, 미국이 있는데 요들의 이제 소위 공통점,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지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저평가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과 한국의 시장 PER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10배에서 12배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얼마입니까? 22배, 23배. 그러니까 여전히 스페인, 한국은 미국 대비 절반밖에 안 되고요.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들이 12배 정도, 그다음에 영국까지, 그다음에 스위스, 중국, 일본 정도가 한 14배 정도 거래가 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익까지 많이 늘어나 있는 나라들, 그것도 거기에 이제 유로화 특수를 본 이런 데들이 상위권에 많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년도로 갔을 때도 이러한 상황, 저평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유는 금리가 우상향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금리가 4%대 이상이 될 때는 미국에서도 통상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데 정확히 지금 그런 구간에 와 있는 상태.
상태에서 이건 나라 자체가 미국 대비 사실 가치주 나라들인 거죠. PER이 낮은 걸 보통 가치주라고 PER이 높은 걸 성장주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시장 자체가 가치주인 국가들이 올해 좋은 성과를 거뒀고 성장주 컨셉의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못 보였다. 멀티플이 못 올라갔다. 이거는 장기 금리가 높아진 영우이고 내년도도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의 그러한 소위 그 위닝 팩터라고 하죠. 이 성공 요인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 올해 높이만큼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훈풍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이제 여전히 시장은 조금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상승 기준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종목들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 좀 종목들 많이 쏠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반도체 AI 쪽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로봇 이쪽만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쏠림 현상 나타나는 이유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우리나라는 상반기는 조방원, 예. 하반기는 반도체. 딱 그냥 머리 공식처럼 이제 예. 떠오르죠. 예. 근데 어쨌든 그들이 주도하면서 우리 시장을 70% 이끌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5% 절반 정도 올랐는데 이 앞서 말한 이쪽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는 잘 아셔야 될 것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그러니까 소위 아마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배우신 분, 또 내지는 G 옛날에 잭 웰치 뭐 그 자서전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대 8의 법칙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든 그 소위 2명이서 나머지 8명을 다 먹여 살린다. 예. 예, 이게 항상. 근데 예. 거기서 그래서 그 8명의 일부를 솎아내면 또다시 또 일부가 다들은 또 또다시 2명이 나타나는 상위권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이 사실은 시장을 아웃퍼폼했다. 2대 8의 법칙에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예. 어느 나라든 그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내년도 가서는 조금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 저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상황에서의 그러한 또 저평가를 좋아하는 국면으로 갈 때 내년은 올해 드디어 상법 개정이 다 마무리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된 것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수혜 기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PBR 고배당 이와 관련된 컨셉은 내년에도 유효할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지난 1년간 오랫동안 유럽의 은행이 미국의 테크주 상승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소위 그 가치주 컨셉의 그쵸. 그 밸류에이션도 예. 낮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상위권의 조방원과 반도체가 앞서서 전 세계에서 1등만큼 끌어올렸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스페인 이상만큼은 상승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그 흐름 자체는 유지될 수가 있어서 내년도는 상법 개정 수혜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대형주 장세라는 말씀. 코스피가 70% 대표님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고요.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을 코스피처럼 끌어올리고 키 맞추기를 한다고 활성화 대책 뭐 이런 가이드도 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오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미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그 유사한 정책들이 한 4번 정도는 나왔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간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뭐랄까 조삼모사처럼 처음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용두삼이 예. 처음에 확 시작했다가 뒤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뭐 정부 주도라는 것이 대체로 그러한 측면이 일부 쪽에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초기의 용이 엄청 크면은 우리도 기대해 볼 만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2017년도 제가 전에도 비슷한 아마
11월 초에 이제 이 차트를 아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11월 경에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건데 11월 초에 그 정책 마련이 예고가 됐고 이때 한번 이제 슬근슬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두 번째 12월 26일 날 내년도 그 소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일부로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예고가 됐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며칠 전인가요? 그 저희 정부 업무 보고하면서 금융위에서 한국거래소 이런 등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되면 새해 1월에 들어가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 디테일하게 쭉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3개, 3단계를 가지고 보통 이제 시장이 랠리를 펼치는데 당시에 코스닥이 그 당시에 한 두어 달 사이에 지수가 33%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사실은 이게 의미가 꽤 크다고 보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또 유사한 게 고전에 파란색이 코스피잖아요. 네. 저게 2016, 17년도의 대표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습니다. 그곳의 끝 무렵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일단 멈추면서 소강 상태에 가면서 코스닥이 이제 불을 뿜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은 좀 뭐랄까요 AI발 반도체 랠리가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똑같이 대할 수는 없겠지만 네. 다만 올해 또 반도체가 워낙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면 코스닥 쪽으로의 이제 저때와 유사한 그러한 자금 유입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지금 저 3단계 올랐듯이 지금도 방향성 또 마치 우리가 그 기시감이라고 하죠. 데자뷰처럼 저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도는 상당히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연준의 금리나 덕분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러셀 2000이 최근 한 달간 대형주 S&P 500보다 2배 이상 좋은 성과를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중소형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큰 흐름도 그와 연동될 수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코스닥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코스닥의 그 지수 상승, 종목들의 상승,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는 이제 그 중소형주 이야기 나오니까 우주항공단 좀 사이즈 작은 종목들 많잖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렇게 잘 가던 우주항공주들 찬물이 확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또 이노스페이스가 그 발사체 폭발도 이야기 나와서 종목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또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 우주항공 섹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뭐랄까요. 진짜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제 기억에 아마 스페이스 X가 이번에 상장 예정돼 있는 게 1조 한 4천억 불 뭐 이 정도 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 X의 그러니까 PER이 아니라 PSR이라고 하죠. 현재 예상되는 내년도 매출의 800배. PER의 PSR의 800배로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이익은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소위 그러니까 발사체를 올려주는 소위 그러니까 택배 사업이죠. 택배 예, 위성을 제기도에다가 올려놔주는 택배 사업은 실제로 이익이 지금 스페이스 X의 10%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이제 고밸류를 받는 거고 기대도 큰 건데요. 다만 이런 높은 PER을 자랑하는 회사들, 꿈을 먹는 회사들은 거꾸로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소위 이제 악재에 상당히 약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네. 우리 미국에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네. 고점 대비 엄청난 또 변동성 보여줬던 거.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나 사실은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이나 어찌 보면 정말로 한 10년, 2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작은 변화, 또 특히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에 이것을 나의 최대 많이 들고 가는 주력 테마, 주력 종목, 주력 산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거 멀미 나갖고 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보통 이게 벤처 투자하듯이 벤처는 보통 아시겠지만 한 10개, 100개 투자해서 그중에 한두 개 성공하는 걸로 큰 대박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쪽 분야는 투자를 하셔야 마음도 편하게 밤에 잠이 잘 오지 여기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있다. 그거는 정말로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서 예. 그런 투자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이나 몸 건강에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주항공 세터 한번 여쭤봤고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는 하되 비중을 굉장히 줄이고 좀 안전하게 가져가자라는 전략까지 한번 챙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새해잖아요, 대표님. 새해 어떤 섹터 좀 유망하게 보세요? 예, 결국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논의했던 올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 상위권에 포진했었던 나라들이 상승한 원인이 됐던 것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장기 소위 성장주의 시대가 이제 거하고 이제는 가치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차트가 지금 짙은 파란색, 하늘색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과 유럽의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은 유럽의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이제 상대성과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성장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미국도 하늘색 똑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2003년도 보니까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한 20년이 넘는 25년짜리 긴 차트죠. 보시면은 20년이 넘는 차트인데 통상적으로 10에서 15년 사이로 성장주가 좋을 때가 있고 가치주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끊어 보시면 2002년부터 2007년도 안 보이는데 위로 올라갔다는 건 가치주가 좋았던 시기죠.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가 뭘로 갔냐? 다 경기 살리려고 제로금리 펼쳤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시대가 지난 14년간 쭉 왔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돈을 풀고 했는데 인플레가 급증하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차트로 짙은 파란색이 올라가면서 유럽은 다시 가치주 시대가 왔는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 3년간 오히려 성장주가 다시 좋았습니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네. 3년간 무슨 일이 있었죠? AI. 조세기에 미국이 유일하게 달랐던 건 AI가 엔비디아라는 AI가 붕 뜨면서 이제 따로 갈라졌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AI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내년에 또 장기 금리도 높고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도 이제 사실은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PBR, 고배당 종목들에 대한 것이 마치 지금 유럽이 가치주가 올라갔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나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주목해봐야 하는 섹터는 PBR, 또 고배당주에 조금 비중을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봅니다. 여의도 포커스였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